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균형 잡기. 날씨가 추워질수록 낙상 사고가 급증해 위험에 빠지기 쉬운데요. 집에서도 사고가 자주 발생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조금만 삐끗했으면 부러졌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면 거동이 불편해질 뿐 아니라 급기야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낙상 골절을 막는 균형 감각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양대대 재활의학과 장성호 교수, 가톨릭대대 정형외과 김종호 교수, 한국체대 스포츠의학과 권일수 박사와 함께 균형 감각 키워 낙상 사고 예방하는 비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자, 오늘은요. 백세같이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아가는 100년 습관을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낙상입니다.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걸 낙상이라고 하죠. 심각한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권진영 씨, 혹시 주변에 낙상으로 다치신 분 있으신가요? 벌써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저희 엄마인데요. 저희 엄마가 그냥 그 쓰레기 봉투 버린다고 나가셨는데 재활용 버리신다고 나가셨는데 여기가 좀 공원이 좀 뚫려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넘어지셔가지고 입 쪽으로 그래서 여기 찢어지셔가지고 꼬매시고 치아 치료받는데 거의 1년 정도 걸리셨던 것 같아요. 어머, 이게 진짜 워낙 순식간에 팍 어떻게 넘어지고 말잖아요. 뭐 누구나 넘어지면 위험하지만 어르신들, 고령자들 넘어지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넘어지는 것은 흔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크고 작은 상처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고령자분들이 넘어지시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 기능이 이제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사소한 넘어짐에도 이렇게 찰과상이나 타박상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낙상은 평상시에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리는 다른 질환들이야 사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지만 낙상은 정말 100%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하시면서 꼭 예방법 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장 교수님, 낙상 사고가 늘고 있다면서요, 요즘? 네, 지난해 낮춰가지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수가 한 8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40%가 이제 추락이나 낙상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전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한 10% 정도 늘었어요. 왜 늘었냐고 봤더니 이게 역설적이긴 한데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서 그래요. 그것도 건강한 고령자들,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나이 드시는 분들이 낙상이 그만큼 더 많이 다치면서 저렇게 확률이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럼 낙상으로 다치신 분들 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저렇게 보면은 파란색이 10년 전이고, 그러니까 오른쪽 빨간색이 지금인데 70세 이상 노인들이 낙상으로 내원한 환자 수가 훨씬 많이 늘었죠. 네. 그리고 낙상으로 입원한 환자 수도 훨씬 많이 늘었고 낙상으로 사망한 환자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낙상을 하게 되면은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입원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망 원인, 고령자들의 사망 원인 1위는 물론 암인데요. 2위가 폐렴이고 4위가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런 폐렴이나 뇌혈관 질환의 선행 원인이 낙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왜 그런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암만큼이나 낙상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암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고 또 주의해야 하는 낙상 사고. 저희가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시죠. 낙상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곳은 땡땡이다. 두 분은 어딜 것 같으세요? 제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는 저는 멀리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 깜빡깜빡거리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러면 막 달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눈 오지, 막 비 오지 이러면 이 미끄러지잖아요. 그 빙판길에서 자빠질 수 있으니까 빙판길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두 분 말씀 중에 정답이 있을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상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집이다. 가까운 곳에 정말 있었네요. 의외예요. 집에서 그렇게 많이 넘어지나요?
네, 낙상은 빙판길이나 야외 활동을 하시면서 잘 발생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집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을 때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골절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노인성 골절 환자분들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노인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활동 반경이 집안에서 실내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노인성 골절이 줄지가 않은 것인데요. 집에서도 어느 부위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시는지를 보시면은 먼저 거실,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그다음에 계단, 방, 침실 순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낙상은 우리 일상생활, 생활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또 의외인 게 네. 화장실은 좀 물기가 있고 미끄러우니까 네.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 안에서도 가장 많이 넘어지는 곳이 거실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처음이에요. 집에서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방송을 해보니까 좀 감이 오는데 이렇게 떨어진 기온과도 이 낙상이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네, 요즘같이 이렇게 밤과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우리 근육이 경직이 되고 또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이게 낙상에 취약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침대나 의자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자세를 변경하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또 아침에 처음에 용병 보러 가실 때 화장실에서 이렇게 균형 감각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또 걸어 다니시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날씨가 춥다고 이렇게 웅크리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시면은 또 오히려 심폐기능이 약화가 되고 근육이 경지기 때문에 실내에서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서 몸을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막 넘어질랑 말랑 할 때 어딘가 뭔가 딱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넘어질랑 말랑. 네, 그때가 참 중요한데 그렇게 뭔가 균형을 잡을 수 있으려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나이가 들면서 근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벨기에에서 연구진이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계단 오르기가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에 굉장히 좋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바로 헬스장에서 피트니스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65세에서 80세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프레스, 레그 프레스, 그러니까 무거운 하중을 다리로 미는 것, 그리고 한 그룹은 계단 오르기를 했는데요. 이 계단 오르기 그룹은 일주일에 2번씩 2층의 계단을 빠르게 오른 다음에 45초 쉬었다가 반복하는 운동을 했고요. 그것을 12주간 시행을 했더니 바로 두 그룹 전체에서 하체 근력과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계단 오르기, 균형 감각 키우는데 정말 좋지만 또 운동하다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네, 제가 계단 오르기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오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려갈 때 넘어지게 되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할 때도 계단을 이제 내려가는 거 말고 올라가는 걸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손잡이 옆에서 오르라라는 거는 그 계단에서 혹시 균형을 잃었을 때 딱 잡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손잡이랑 멀게 되면 딱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손잡이 옆에서 오르시도록 하고요. 가끔 손잡이를 못 잡으면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균형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계단 오르기 운동 자체가 잘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계단을 너무 빨리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위험하거든요. 자, 어쨌든 힘들게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는 꾸준히 올라가시면 돼요. 계단 운동은 꾸준히 계속 좀 은근하게 힘든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시고요. 힘든 경우에는 계단은 조금 힘들게 올라갔다가 중간에 평지 있잖아요. 평지 돌 때는 약간 페이스를 낮추고 또 계단은 힘들게 올라가고 평지 돌 때는 페이스를 약간 낮추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인터벌 러닝처럼 인터벌 계단 오르기 식으로 오르게 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계단 오르면서 심심하다고 스마트폰 보면서 오르시는 경우 많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오르게 되면은 힘들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이 2번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 약간 슬로우, 업, 슬로우 이런 식으로 템포에 신경을 쓰면서 스마트폰 없이 계단 운동을 해야지 안전하게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